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중국 역사에서 충절의 상징으로 알고 있는 백의와 숙제가 중국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외학자마저 중국 고대 왕조가 아닌 고죽국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역사에는 아주 유명한 두 형제가 있습니다. 백의, 그리고 숙제. 이 두 사람은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충절의 상징으로 불려왔습니다.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왕위를 버렸고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킨 사람들. 그래서 중국의 역사책에는 항상 이 두 형제가 등장합니다. 공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백의와 숙제는 지난날의 과오를 생각하지 않았기에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적었다. 의로운 사람들, 세상을 떠나서도 이름이 남은 사람들.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고대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쯤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북방에는 고죽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왕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백의, 동생의 이름은 숙제. 어느 날 왕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왕위를 정하려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왕은 왕위를 동생에게 물려주려 합니다. 보통은 형이 왕이 됩니다. 하지만 동생에게 왕위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자 동생 숙제가 말합니다. 왕위는 형이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왕위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형 백의가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다. 형도 왕위를 거부합니다. 두 형제는 왕위를 서로에게 양보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정을 내립니다. 왕위를 버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떠납니다. 권력도 왕위도 모두 버리고 떠난 두 형제. 그런데 그때 세상에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강력했던 왕조 상나라. 그 상나라가 새로운 세력에게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주나라입니다. 주나라의 군대가 상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많은 나라들이 새로운 왕조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백의와 숙제는 그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겠다. 그들은 수양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굶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는 이 두 형제를 충절의 상징으로 기록합니다. 논어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의를 실천했을 뿐이다. 제나라 경공은 말이 1000쌍이나 있었지만 죽은 뒤에 백성들은 그의 덕을 칭송하지 않았다. 그러나 백의와 숙제는 수양산 아래에서 굶어 죽었음에도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들의 이름을 칭송한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이상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백의와 숙제, 이 두 사람은 정말 중국 사람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의와 숙제는 중국 역사 속 인물이다. 그래서 당연히 중국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고대 기록을 자세히 보면 조금 이상한 사실이 보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역사서 사기. 그 가운데 백의열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뜻은 간단합니다. 백의와 숙제는 고죽군의 아들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고죽군, 즉 고죽국의 왕입니다. 중국 정사인 수서에는 놀라운 기록이 등장합니다. 고려의 땅은 본래 고죽국의 땅이다. 즉 수나라 관리의 인식 속에서 고구려가 있던 지역은 바로 고대 국가 고죽국의 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백의와 숙제는 상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주나라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은 고구려 터전의 이전 국가인 고죽국 왕족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이와 숙제가 중국 왕조의 인물이 아니라 다른 나라 인물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고구려의 맥족 계열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고죽국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리고 그 나라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고죽국을 그냥 중국의 작은 나라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 연구를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곳, 거대한 흑성처럼 보이는 이 유적. 이곳의 이름은 바로 포주고성입니다. 지금의 중국 산서성 서남부 영제시. 황하가 크게 굽어 흐르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지금도 포주고성 유적이라는 이름의 고대 성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또 하나의 매우 유명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수양산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백이와 숙제, 그들이 마지막까지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겠다며 굶어 죽었다고 전해지는 바로 그 산. 수양산이 바로 이 포주 고성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고죽국 역시 이 황하 중류 지역, 즉 산서성 서남부 포주 고성에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포주 고성을 고죽 고성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문제가 등장합니다. 역사학자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고죽국은 요서 지역에 있었고 백이와 숙제는 나라를 떠난 뒤 멀리 황하까지 내려와 수양산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 두 번째, 고죽국 자체가 원래 황하 지역에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왜냐하면 주나라 곡식을 먹지 않겠다는 백이 숙제가 있던 수양산이 산서성 근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나라를 부정한 백이 숙제가 굳이 주나라 땅에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이 등장합니다. 고구려의 땅이 고죽국이었다면 고구려의 영토가 산서성까지 미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백이와 숙제, 그들은 과연 어디에서 온 사람들일까요? 황하 문명의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요서 북방 세계에서 온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이 남습니다. 중국의 정사수서에는 놀라운 문장이 하나 등장합니다. 수서는 수나라 대신이 황제에게 올린 보고입니다. 그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고려의 땅은 본래 고죽국의 땅이다. 뜻은 분명합니다. 고구려가 자리 잡은 그 땅은 원래 고죽국의 땅이었다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문명의 땅을 다시 맥족의 나라로 두려 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맥은 고구려를 이루었던 북방 민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기록을 거꾸로 보면 더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수나라의 역사인식 속에서 고구려가 자리 잡은 그 땅은 그저 변방이 아니라 고죽국의 땅으로 기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국가 고죽국, 그리고 동아시아를 뒤흔든 강대한 나라 고구려. 어쩌면 이 두 이름 사이에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역사적 연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북쪽으로는 산윤과 이지, 그리고 고죽까지 정벌하였다. 즉 고죽국은 중원의 나라가 아니라 북방 세계에 존재한 정치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서 고죽국이 북방으로 이동했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기록을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의 중요한 지리적 단서가 나타납니다. 고죽국은 제나라의 북쪽 경계에 있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과는 거리가 먼 나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일부 연구에서는 이 고죽의 위치를 지금의 산서성 남부 운성 지역 영제 일대로 보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만약 이 해석을 따른다면 당시 제나라의 초기 활동 중심 역시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산동 반도가 아니라 황하 중류, 하남성 주변 지역과 더 밀접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산서성에 고죽국이 있었다면 고구려의 시작점은 대륙이라는 점입니다. 2008년 중국 산서성 서남단 황하가 크게 굽어 흐르는 굴곡 지점에서 하나의 고대 무덤 유적이 발견됩니다. 바로 백이와 숙제의 무덤. 그런데 이 무덤이 발견된 장소가 조금 이상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황하 유역이 아니라 고대 기록 속에 등장하는 나라, 유주, 고죽국의 영역으로 추정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이와 숙제는 중원의 왕조에서 나온 인물이 아니라 황하 북방 세계에서 등장한 고죽국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고죽국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옛 기록 속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현대 역사학자들도 이 시대를 연구하면서 흥미로운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역사학자 마크 에드워드 루이스. 그는 말합니다. 백이와 숙제는 단순한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주나라의 정치 질서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징적 존재일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나라는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든 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왕이 될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필요했던 것은 힘이 아니라 이야기였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이 정당하다는 것을 설명해 줄 이야기.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백이와 숙제입니다. 그들은 주나라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역사의 중심에서 사라집니다. 이 구조가 말해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나라를 거부한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 세상의 질서는 주나라를 선택했다는 것. 즉, 백이와 숙제의 이야기는 주나라의 정당성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서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고대의 이야기는 과연 얼마나 사실일까요? 혹시 그 속에는 권력이 만들어낸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역사학자 크리스토퍼 백위드 역시 그의 저서 실크로드 제국에서 백이와 숙제를 고죽국의 왕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충신, 백이 숙제, 그들의 고향은 중국 중심 왕조가 아니라 다른 정치 세력이었던 고죽국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의 학자가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역사학자 니콜라 디 코스모입니다. 그 역시 고대 중국과 북방 세계의 관계를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대 중국 북방에는 화하 세계와 구별되는 여러 정치 세력이 존재했다. 이 북방 세계는 단순한 변방이 아니라 중국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경쟁하던 또 하나의 역사 세계였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상나라와 주나라 시대의 동아시아에는 하나의 세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황하 중심의 중국 왕조 세계 그리고 북방의 정치 세계. 이 두 세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역사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북방 세계 속에서 고죽국 같은 정치 세력이 존재했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신념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는 백이와 숙제를 충절의 상징으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백이와 숙제는 상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주나라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은 고죽국 왕족이었습니다. 즉, 중국 왕조의 인물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인물이었다는 뜻입니다. 왜 중국 역사에서는 고죽국의 왕족이었던 백이와 숙제를 충절의 상징으로 기억하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의 이야기가 그만큼 강렬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권력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간 두 형제.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말을 지킨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 역사 속에서도 백이와 숙제는 의로운 인물로 기록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이야기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백이와 숙제를 중국 역사 속 충절의 상징으로 기억해 왔습니다. 권력을 버리고 신념을 지킨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오래된 이야기가 다른 역사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역사는 언제나 기록한 사람의 시선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의 사이에서 우리는 때때로 잊혀진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고죽국의 이야기처럼 고구려의 영역 역시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역사는 우리가 익숙하게 믿어온 이야기와는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를 다시 고대 동아시아의 지도 앞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백이와 숙제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